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바람의 색이나 경제성 등을 분석한 이후 적합입지를 발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추진되면 군산 앞바다에 2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가 바다 위에 지어집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군산 비흥도의 풍력발전. 길이 66m, 무게 28톤이 나가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가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풍력발전이 바다 위에 건설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군산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에 선정돼 올해 말까지 35억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연구입니다. 작년 9월에 착수해서 올 12월에 어떤 결과가 1차적인 결과가 도출될 계획입니다. 대상 지자체 공모 그리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군산 지역 영광은 이 두 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청도 서쪽 10km와 말도, 방축도 인근에 풍원 계측기를 설치하고 바람의 세기와 습도 등을 조사합니다. 어업과 해양 생태계의 영향은 적으면서 예상 발전량 등 경제성에 대해 분석한 후 적합입지를 결정해 대규모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해방군나라의 태양광으로 입찰이 육상태양광 끝났고 수상태양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재정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 방침이기에. 내년 공모에 선정되면 5년 동안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듭니다.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친환경적이고 미래산업으로 지역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사업이 서남해에서 지난 10년 동안 표류한 이유는 어민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상생협의회를 열고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어민들은 풍력 발전의 경우 어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도 군산 시민 이 저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어민들이 반대하고 부사체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하는 어민들은 제껴놓고 그냥 어업한다고 이런 저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그냥 전기를 효과봐서 우리 업체계장들이 그걸 제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군산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어민 중심의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조로 탈바꿈하는 군산 앞바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산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가 오는 5월에 준공하고 2023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34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건물을 짓고 오는 5월에 준공합니다. 종합평가센터는 2023년도까지 시험 장비를 구축해 수상 태양광 분야의 시험과 인증을 맡게 됩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와 재생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등 5개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2월에 선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인 명시는 이달 중순부터 대창모터스에 위탁받은 단위고벤 3,000대 생산을 시작합니다. 또 전기버스 전문 생산 회사인 에디슨 모터스는 오는 8월부터 중형 전기버스 2개 차종 1,000대와 전기트럭 1,600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3개 업체도 올 하반기 공장 완공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선석축조공사가 올해 말 발주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착공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새만금 신항만은 선석축조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2040년을 목표로 자파부두 6개 선석과 자동차 부두, 컨테이너, 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9개 부두를 갖출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완공되면 군산항을 비롯해 도내에는 2개의 항만이 운영됩니다.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추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군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오는 2023년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이 첫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대출 특별 보증,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군산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회 지정기간 연장을 포함해 총 4년의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 회복세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1회 연장을 한 상황임에도 특별지역 지정 추가 연장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오는 2022년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협력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경영 안정에 대한 자금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세금도 납부를 유예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 자동차 업종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 안전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군산이 특별지역에 선정된 후 총 17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돼 지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1회 설비 투자 비용 24%를 포함해 지자체 지원 비용 20%까지 최대 44%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시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새만금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 공장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단순 특별지역 지정만으로 무너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특별지역 재연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의 투자 유치를 높이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특별팀은 새만금의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 유치 기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특별팀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수변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개발공사가 참여합니다. 특별팀은 매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와 신속한 투자자 대응, 투자 유치 활동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달 31일 군산시 소속 직원들과 온택트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온택트 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으로 새내기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송철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이 특별 참가하고 직급과 직렬을 고려해 부서별 직원 1명씩 화상회의 어플에 접속해 진행됐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00호로 지정된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가 새로운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이곳을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으로 구축했으며 여기에는 홀로그램과 VR, AR 등 콘텐츠 체험시설, 또 역사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개관 예정일은 오는 7월이며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 군산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매년 200여 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대학교 인근의 빈 공터. 사회적 경제 인력 향상과 창업을 돕기 위한 핵심 거점 시설을 만들 곳입니다. 지난 2019년 군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옛 상평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옥구읍성의 동헌과 내야터로 추정되면서 사업 위치가 이곳으로 변경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내년 8월까지 2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과 4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지원,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지역 통합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 3,000평 규모의 혁신타운이 준공되면 1,700여 개 전북 사회적 경제기업의 종사자 1만여 명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창업과 물품, 판매까지 완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하며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집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혁신타운은 기업 활동 공간과 상품화 혁신 실험 공간, 인력 양성 교육 공간, 연구금융 지원 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혁신타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어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매년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2,19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되면 이 부분을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혁신타운으로,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일정 정도 책임지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첫 삽을 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3곳을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 의료지원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지정된 기관은 군산의료원, 전북대학교 병원, 마음사랑병원 등입니다.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10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야외 공연을 개최합니다. 예술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곡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치유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시립예술단은 27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진포 해양테마공원의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 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군산시민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취업 희망 청년과 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창업요리 평가를 통해 4월 말에 최종 영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주열방교회가 성산면에 두유와 과자 등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거리와 화장지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 4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해신동 지역협의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40명에게 배달원이 주 5회 건강음료를 전하고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배달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이 소룡동 푸른초장 지역아동센터의 현관문 수리와 책상을 지원하며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군산발전본부가 군산 조촌동과 경암동 일대의 저소득 초등학생 280명에게 코로나19 예방 안심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